잠깐만 오늘 이거 뭐야? 오뚜기 진짜 짬뽕이네. 아 이런 거 오뚜기 저기 들어와야 되는데 PPL 이런 거 우린 참 기다리고 있는데 그리고 이게 사실 오늘 조작 방송 아니냐? 어? 이 야식 잡설 찍어야 되는데 이거 아침부터 일부러 라면 먹이고서 뭐 찍으라고 이거 또 LG 에너지 솔루션 안 할 수도 없고 그치? 맞습니다. 엔솔 청약 어디로 나야지 제일 많이 받을 수 있어요? 그게 제일 궁금하죠. 그러니까 사실 오늘 이거 뭐 조식 잡설로 하고 있기는 한데 LG 에너지 솔루션은 다른 채널들에서도 정말 많이 했잖아. 그래서 아이 뭐 남들이 다 하는 거 굳이 할 필요 있나 싶어서 안 하고 있었는데 일단 중요한 건 IPO 시장 제도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좀 뒷부분에 이야기를 하고 LG 에너지 솔루션 청약할 거죠? 아 해야죠. 청약할 거죠. 나도 해야지. 당연히 해야지. 이거는 일단 150만 원 정도의 여윳돈이 있는 사람이라면 사실은 해야지. 안 하고 있으면 그냥 뭐 꽁돈 몇만 원이라도 벌 수 있는 거라서. 근데 다만 최소한 150만 원을 이제 청약을 하는 게 이게 10주잖아. 10주 청약은 그러니까 주당 30만 원이니까 원래 300만 원의 증거금이 필요한데 청약할 때는 증거금률이 50%니까 그 절반 150만 원만 있으면 일단 10주 청약이 가능한 거고 지금 경쟁률에 따라서 완전히 한 주도 못 받을 거다라고 보는 데들은 없어요. 최소한 한 주 이상은 받을 수 있을 거다라고 나와. 왜냐면 공모 금액이 일단은 크잖아. 공모 금액이 지금 한 12조 7,500억 나오다 보니까 공모 규모가 크다 보니까 많은 돈이 몰려도 최소한 한 주 이상씩은 균등 배정으로 받을 수가 있다는 거야. 많이 받으면 한 3주, 극소수 사례겠지만 4주 받는 사례도 있을 것 같다. 근데 못 받아도 한두 주는 받을 수 있을 것 같다. 근데 결국은 눈치 게임이야, 눈치 게임. 마지막까지 눈치 게임. 왜냐면 증권사마다 홈페이지나 MTS에 자기네 경쟁률이 나와. 그러니까 이거 보고 거의 마지막 그 옛날에 대학 입시 원서 넣듯이 경쟁률 조금이라도 낮은 데다 넣는 거지. 근데 똑같은 경쟁률이라 하더라도 이거 언론사에서도 이렇게 많이 비교를 했는데 KB증권이 이제 대표 주관사예요. 그러니까 물량이 제일 많지. 자기네가 수수료도 제일 많이 받고 그러니까 이 발행 기업, IPO 기업에게 수수료도 제일 많이 받고 많은 일을 하는 증권사가 이제 KB증권이거든요. 거기는 이제 자기네가 인수해오는 이걸 총액 인수라고 하는데 인수해오는 물량도 제일 많은 거야. 그러니까 투자자들한테 배정해줄 물량도 KB증권에 제일 많지. 그게 뭐냐면 전체 한 486만 주가 돼요. 그 두 번째 많은 데가 대신증권인데 243만 주, 신한금투도 243만 주인데 거의 그 2배로 KB증권에 제일 많은 거야. 그 중에서 균등 배정은 절반, 비례 배정은 절반 이렇게 나가는데 그래서 286만 주 중에 243만 주가 KB의 균등 배정인 거예요. 아까 대신하고 신한은 거의 절반이랬잖아. KB의 절반. 그러니까 비례도 121만여 주 정도 대신하고 신한 있고 나머지 미래, 신영, 하나금투, 하이투자 한 11만 주 정도씩만 그 균등 배정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미래, 신영, 하나, 하이는 잘못하면 한 주도 못 받을 수 있어. 경쟁률에 따라서. 그러니까 11만 주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근데 거기는 예를 들어서 뭐 오프라인 지점도 별로 없고 MT에서 쓰는 고객도 별로 없으니 오히려 거기가 더 경쟁률이 낮지 않겠느냐라고 보는 사람들이 있는데 근데 그런 데들은 경쟁률 조금만 튀어버리면 한 주도 못 받을 수도 있으니까 약간 리스크가 있고 최소한 한 주라도 나는 받고 싶다 하는 데들은 KB라든지 대신 뭐 신한 같은 조금 물량이 많은 데들에 대해 넣는 게 차라리 낫겠지. 그래서 우선은 요거는 복불복일 수도 있고 마지막까지 경쟁률을 봐야 돼요. 일단은 KB가 물량이 제일 많기는 한데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몰려버리면 또 경쟁에서 뭔가 확률이 떨어지는 거다 보니까 그것도 감안을 해야 돼. 근데 일단 저 같은 경우는 KB 대신 신한 뭐 셋 중에 하나를 넣어야지. 셋 다 넣는 건 안 돼요? 아, 이거 되게 중요해. 이게 제도가 재작년인가부터 바뀌어가지고 그 전에는 균등 배정이라는 제도 자체가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여기저기 다 넣고 경쟁에 따라서 내가 돈이 많으면 그 비례에서 많이 받을 수가 있거든. 그게 비례 배정 방식이었어요. 근데 그게 균등 배정 방식이라는 게 도입이 됐거든요. 재작년인가? 그러니까 원래 개미들이 아무리 뭐 IPO 공모주 신청을 해도 한 주도 못 받는 경우가 많다 이러다 보니까 그러면 당국에서 그러면 웬만큼 한 주씩은 받을 수 있도록 안전장치를 마련하라 해서 균등 배정이라는 걸 만든 거예요. 근데 요걸 만들면서 같이 도입한 게 뭐냐면 중복 청약을 했을 때 취소가 돼버려. 한 곳에만 넣어야 돼. 두 군데 만약에 둘 다 취소되는 거. 네. 경우에 따라 다르기는 한데
두 군데 다 넣었을 때 두 군데 다 취소가 되는 방식이 있고 두 군데 다 넣었을 때 먼저 넣은 것만 인정해 주는 방식이 있어요. 그건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달라. 이것도 몇 가지 그 안에서 이게 뭐냐면 그 배정 방식을 또 증권사가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은 전체 다 균등으로 간다. 아니면 50대 50 균등과 비례로 간다. 이런 식으로 또 선택을 할 수도 있고 만약에 균등도 있는데 그 뭐라 해야 되나? 균등 배정 물량보다 사람들이 더 많을 경우가 있잖아. 머릿수가 더 많을 때. 그러면 그때 어떻게 할 거냐도 증권사가 이제 선택을 할 수 있는 몇 가지 옵션이 있어. 그러면 이 사람 머릿수만큼의 균등부터 먼저 하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추첨을 할 거냐. 아니면 이 균등 배정 주식 수보다 머릿수가 더 많을 경우에 아예 전체를 다 추첨으로 할 거냐. 이것도 이제 되게 복잡하게 결정이 되는데 그거는 증권신고서 보면 다 나와 있거든요. 근데 너무 복잡하니까 일단은 최소한 50%는 균등으로 주고 그걸 넘어서면 추첨이 된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똑같은 금액으로 이제 너랑 나랑 똑같은 금액으로 똑같은 증권사에 넣었는데 너는 한 주 받고 나는 두 주 받고 이럴 수도 있는 거야. 그러면 그 중에 한 주는 나는 추첨으로 받았다 이렇게 그냥 추측을 할 수가 있는 거지. LG 에너지 솔루션 뭐 공모가 기준으로 시가총액이 뭐 70조 원이고 뭐 100조 원까지도 증권사들이 이제 나중에 상장 후에 기업 가치 예상을 하고 이거는 너무 많이 나온 얘기니까 차치하고 제일 중요한 거는 지금 상장 전 공모는 우리 이제 투자자 입장에서 그렇고 나는 좀 걱정되는 게 있어. 사실은 상장 후가 더 문제야. 이게 좋은 문제일 수도 있고 나쁜 문제일 수도 있는데 엄청난 주가 왜곡 현상이 나타날 거야. 그게 뭐냐면 주가 엔솔의 주가 왜곡. 그렇죠. LG 에너지 솔루션 청약하기 전에는 이 기관놈들이 LG 에너지 솔루션 청약을 위해서 그 자금 마련하느라고 딴 거 막 팔고 막 이런 것들 있잖아요. 청약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판 것도 있고 LG 에너지 솔루션이 올라오는 비중만큼 다른 것들을 줄여야 하는 문제 때문에 다른 주식들을 팔아놓은 문제도 있어요. 이건 뭐냐면 패시브, 즉 인덱스 추종 자금. 코스피 200이라는 인덱스를 추종하는 자금인데 여기에 이따시만한 LG 에너지 솔루션이 들어온대. 그럼 이마만큼의 다른 주식들 비중이 줄어든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이걸 미리 팔아놔야 되는 거야. 기관 입장에서는. 이 인덱스를 편입하는 입장에서는. 그리고 또 이마만큼 들어오는 LG 에너지 솔루션을 당연히 담아야겠지. 안 그러면 코스피 200이 뭐 10% 올라갔을 때 자기만 수익률이 7%밖에 안 나면 이럴 수도 있는 거야. 극단적으로. 그러니까 지수를 따라가기 위해서는 무조건 LG 에너지 솔루션 비중만큼을 따라가야 돼. 근데 지금 코스피 200 비중에서 보면은 삼성전자가 한 24%, 25% 왔다 갔다 하고 하이닉스가 한 5%? 그렇게 차이가 많이 나요? 5% 정도가 돼. 그러니까 비중, 코스피 200 내에서 시가총액 비중으로 보면은. 근데 LG 에너지 솔루션 예를 들어서 시가총액이 100조 원이 된다. 그러면 당연히 하이닉스가 94조 원 규모의 한 5% 비중 되니까 LG 에너지 솔루션 코스피 200 내 비중 5%가 넘는 거야. 그러면 코스피 200 지수를 추종하는 펀드 매니저 입장에서는 무조건 LG 에너지 솔루션을 자기 바스켓에 5% 이상을 담아놔야 되는 거지. 담아놔야지. 근데 여기서 무슨 생각이 들겠어? 이 5%가 어디서 날 거야? 물량이. 아무리 공모주 청약을 해도 기관에서 받아올 수 있는 게 한계가 있는데 자기네가 패시브 추종하는 자금만큼을 갖고 있어야 되잖아. 근데 그 물량이 어딨냐는 거지 지금. 그걸 계산해 봐야 돼. 그걸 대충 제가 한번 계산을 해봤거든요. 계산하셨다. 어려워졌어. 일단 공모 후에 LG화학하고 우리사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최대 주주 및 특수관계인으로 볼 수 있는 지분이 85%가 넘어. 85%가 넘어. 그래서 한 15% 정도를 엄청 많아. 이제 공모를 한 건데 그 중에 10% 정도가 기관 물량이야. 기관이 받아간 거예요. 자, 근데 그 10% 내에서 의무 보유를 확약한 게 있어요. 예전에 한번 이야기해 준 적이 있을 텐데 내가 특정 기간 동안 주식을 안 팔겠다. 안 팔겠다고 내가 약속을 할 테니 한 주라도 나한테 더 배정을 해줘. 이렇게 주관사하고 약속을 한 투자자들인 거지. 근데 그들이 77%에 달했어. 그러니까 100주를 청약을 했으면 그중에 77주를 안 팔겠다고 약속을 한 거야. 10% 중에 따져보면은 7.7%의 락업이 걸린다는 얘기야. 그러면 유통 가능 물량 얼마겠어? 2.3%지. 그러면은 얼마 없네. 7.7% 락업이 걸린 거랑 아까 그 최대 주주 85.47%랑 더해봐봐. 그러면 거의 93%의 물량이 상장 이후에도 유통되지 않는다는 뜻이야. 거래되지 않는다는 뜻이야.
그러면 나머지는 유통 가능한 건 7%밖에 안 되잖아. 네네. 그럼 100조를 가정해볼까? 아니 70조 원을 가정해볼까? 그러면 7%, 77에 49. 공모가 산정을 기준으로 해서 시가총액이 70조 원이다. 그럼 77에 49, 4조 9천억 원 어치만 거래가 가능하다라는 거야. 네. 4조 9천억 원 어치만. 네. 이거 기억해도. 물론 나중에 이게 100조가 된다. 그러면은 한 얼마? 7조 네네. 정도의 거래 대금이 규모가 생기겠지. 근데 요 금액하고 그러면 패시브 추종 자금이 얼마냐를 따져봐야 되고 네. 그 중에서 LG 에너지 솔루션의 비중을 계산을 해보면은 LG 에너지 솔루션을 얼마에 사야 되는지가 계산이 나와. 네. 대충 이제 다른 증권사에서 계산을 한 걸 보면은 유진투자증권에서는 네. 시총 70조 기준으로 패시브 펀드들이 담아야 되는 금액을 9천억 원이라고 계산을 했고 시총이 한 117조 원 정도 가면은 1조 5천억 원을 담아야 된다. 그리고 케이프 투자증권에서는 시총 70조 원일 경우에는 1조 원, 네. 그리고 시총 105조 원 가정을 하면 1조 5천억 원을 담아야 된다라고 계산을 했어. 네. 이거는 LG 에너지 솔루션이 들어있는 뭐 코스피 200, 네. MSCI, FTSE, 그다음에 BBIG, 뭐 2차 전지 배터리 ETF 여러 개들 있잖아. 그런 걸 다 이제 합친 건데, 자 아까 처음으로 돌아가서 70조 원의 시가총액을 기준으로 보면 유동 물량, 유통 가능 주식 수가 7% 정도밖에 안 된다고 했잖아. 네. 그러니까 77에서 49, 4조 9천억 원 정도밖에 네. 딱 처음에 상장했을 때 그 정도 금액밖에 유통 가능한 게 없어. 근데 기관은 1조 원에서 1.5조를 사야 돼. 그럼 어떻게 되겠어? 심각한 주가 왜곡 현상이 나타나는 거죠. 무조건적으로 담아야 되는 1조 원 이상의 금액. 근데 유통 가능한 금액은 5조 원도 안 돼. 그럼 어떻게 되겠냐고요. 수급 불균형이 일어나는 거지. 얘는 무조건 사야 되고 팔고자 하는 것들은 별로 없고 그럼 어떻게 되겠냐고. 주가가 올라갈 수도 있지. 근데 이거는 주가가 오른다 떨어진다라는 거는 뭐 알 수는 없는 거지만 네. 기본적으로 수급은 상당한 왜곡 현상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 이거지. 그러면 이 패시브 펀드들이 이걸 언제까지 담아야 되느냐가 되게 중요하잖아. 네네네. 그럼 언제까지 담아야 되느냐? 기본적으로 이제 생각을 해봐. 우리 OPD님이 펀드 매니저. 그러면 일주일 뒤에 지수의 공식으로 편입 발표가 된대. 네. 그럼 지금까지 이렇게 손 놓고 있다가 일주일 뒤에 그때부터 담기 시작할 거야? 미리 담겠지. 당연히 지수에 들어갈 거라면 미리 담아야지. 네. 바보가 아닌 이상. LG 에너지 솔루션은 상장하자마자 네. 지금 공모가 기준으로도 시가총액 3위예요. 근데 하이닉스가 시총 94조 원이랬잖아요. 그러니까 100조 원 되면 당연히 이제 시총 2위까지 올라가는 거야. 대한민국에서 시가총액 2위 기업인 회사를 코리아 인덱스에 넣을 거야, 안 넣을 거야? 넣어야죠. 당연히 네. 넣었지. 그거는 MSCI, FTS에 바보가 아닌 이상은 당연히 넣는 거야. 그러니까 이건 100%라고 보면 돼. 그 네. 지수에 들어가는 건. 그러니까 그럼 언제 들어가느냐가 중요한데 FTSE 같은 경우에는 네. 상장 후 5거래일째 종가에 편입을 해. 굉장히 빠르죠. MSCI는 상장 후 10거래일째 종가에 편입이 돼. 네네네. 그리고 코스피 200 같은 경우 이거 한국거래소에서 한 2월 말쯤 발표를 할 텐데 3월 동시 만기일. 그러니까 3월 10일. 네네. 3월 10일 장 마감 후에 네. 특례 편입을 하는 거야. 왜? 시총이 너무 상위에 있으니까. 네. 이것도 특정 기준이 있어요. 금액으로. 그러면 FTSE, MSCI, 그다음에 코스피 200에 무조건 들어가는 거지. 그러면 이걸 추종하는 펀드 매니저들은 무조건 담아야 된다는 거지. 네네. 그걸 바탕으로 계산을 했을 때 최소 1조에서 1조 5천억 원의 자금. 근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상장 초반에 유통 가능 주식 수, 그걸 기반으로 한 게 금액, 거래되거나 4조 9천억. 시가총액 100조 원이 된다고 해도 7조 원 정도밖에 안 되는 거야. 그리고 그거를 5일 이내, 10일 이내, 네. 3월 11일 전까지를 담아놔야 돼. 그러면 이제 패시브 추종하는 펀드 매니저 입장에서는 쫄리는 거지. 일단은 빨리 담으라고 막 이게 되는 거야. 굉장히 걱정이 되는 거야. 그러면 주가는 뭐 그냥 오른다 이게 아니라 변동성이 심해질 수도 있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딱 기업 가치를 보고 네네. 밸류에이션을 보고 시총 뭐 70조에서 100조 사이일 걸 생각을 했는데 뭐 이런 결과가 나타나 막 이런 말들이 나올 수도 있어. 그래서 이런 것들은 조금 이런 것들을 노리고 또 이벤트 드리븐 전략으로 들어가는 헤지펀드들도 있거든. 이벤트들이. 이벤트 드리븐 전략이라는 건 뭐냐면 뭐 예를 들어 경영권 분쟁이라든지 지수 편입이라든지 이런 특정 이벤트가 발생할 때 좋아 이때는 밸류에이션이 아니라 뭔가 오버슈팅 될 수 있어 따라 붙어야지 이때 초과 수익 내러 같이 쫙 들어가자 그래서 뭔가 막 오버슈팅이 막 되기도 하고 그렇게 쫙 같이 끌어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들어가는 어떤 투기 수요
이벤트 드리븐 전략들 막 이런 게 같이 붙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막 왜곡 현상이 나타나는. 근데 이거를 알고 있어야지. 이거 모르고 그냥 막 시총 70조짜리가 막 100조 원 넘는 게 말이 돼? 이러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지. 그게 중요한 게 뭐냐면 네. 그래서 그 이벤트 드리븐을 하려면 물론 이제 개인 투자자들도 네. 한 2주, 3주 받았다. 네. 이거야. 그럼 뭐 60만 원, 90만 원이잖아요. 네. 그럼 거기에서 뭐 한 30% 올랐다 쳐봐. 그래서 3주는 39, 27, 27만 원 버는 거예요. 90만 원 투자해서 27만 원 버는 거잖아요. 정말. 그러면 상당한 수익률이 되는 거지. 그러면은 잠깐만 맞나? 27 맞아? 몰라 하여튼가. 상당한 수익률이 되는 거지. 근데 중요한 거는 요것도 계산을 해야 돼. 그러면 락업 물량들이 언제 어떻게 풀리는지도 봐야 돼. 네네네. 보면은 아까 FDSE 그 상장 후 5거래일 종가에 MSCI 10거래일 종가, 그다음 코스피 200은 3월 10일 종가 이렇게 편입이 된다 했잖아. 그 전에 이제 기관들은 다 담을 거고. 그러면 그 전에 기관들의 의무 보유 확약 네. 했던 것들이 약속 기간이 끝나서 시장에다 이제 팔 수 있는 것들이 있잖아. 네. 그거를 봐야 되는데 아까 기관들이 한 100%라고 본다면 그 중에 77% 물량에 대해서 락업을 걸겠다고 약속을 했댔잖아. 근데 그게 기간이 그리 길지가 않더라고. 어? 보니까 2년? 에이. 의무 보유 확약 기간별로 보면은 15일만 안 팔겠다고 약속한 게 15.4%가 돼요. 아 진짜 오히려? 물론 기관 물량이 전체가 많지는 않으니까 이게 뭐 엄청난 오버행 이슈라고 보기는 힘든데 그냥 참고로만 15일 안 팔겠다고 약속한 게 15.4%, 그리고 3개월 안 팔겠다고 약속한 게 26%, 6개월 안 팔겠다고 약속한 게 34.75%야. 6개월. 그리고 확약하지 않은 게 22.6%. 아 확약 안 한 것도 있어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기관이 77%에 대해서만 약속했다. 그럼 나머지 23%에 대해서는 확약하지 않았다는 거잖아요. 뭐 물론 그게 절대적인 금액이 크지는 않겠지만. 근데 그거 의무보호 확약 안 하게 돼 있어도 그냥 이렇게 풀어도 상관은 없다고 그때 하시지 않았어요? 이거는 그 네. 의무 보호 예수랑 네. 의무 보유 확약이랑 되게 다른 말이에요. 아, 의무 보호 예수는 뭐냐면 네. 한국 예탁원에다가 네. 자기 주식을 입고시켜 놓고 예. 거기에서 잠가 놓도록 하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매도 주문을 내도 네. 팔 수 없습니다 이렇게 떠. 음. 딩딩 떠. 그게 의무 보호 예수야. 네. 예를 들어서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 LG 화학이랑 우리 사주 이렇게 그 의무 보호 예수가 걸려 있는데 대부분 최대 주주는 한 6개월, 우리 사주는 1년. 네. 이게 의무 보호 예수가 걸려 있어. 그럼 팔고 싶어도 못 파는 거야. 주문을 해도 안 돼. 근데 의무 보유 확약. 네. 의무 보유 확약은 뭐냐면 보유하겠다고 확약, 약속을 하는 거야. 그것도 누구랑? 예탁원에 넣어놓는 게 아니라 주관사, 즉 증권사랑 이 자산운용사나 네. 이런 데는 펀드 매니저는 약속을 하는 거야. 나 안 팔 테니까 줘. 근데 팔 수는 있어. 네. 왜? 약속은 깰 수가 있잖아. 저 자물쇠 걸려 있는 게 아니라 약속만 한 거니까. 네. 그래서 이거는 뭐 3개월 얼마, 6개월 얼마 이거는 안 지켜도 사실은 페널티가 없어요. 법적인 페널티는. 근데 이거는 뭐냐면 IPO 주관사랑 약속이기 때문에 네. 예를 들어 A 자산운용사가 6개월 확약을 하고 한 2개월 만에 팔아버렸어. 그러면 이 증권사는 알 수가 있잖아. 자기네 계좌로 들어오니까. 그러면 나중에 기록을 해놨다가 다음번 IPO 공모주 있을 때 얘네한테 페널티를 주는 거야. 너네 지난번에 약속 안 지켰으니까 니네 100주 청약을 해도 한 주만 줄 거야. 이런 식으로. 어떻게 보면 이거 신뢰의 영역이고 의무 보호 예수는 법과 제도의 영역이고. 그래서 항상 그 공모주를 살 때는 15일, 1개월, 3개월, 6개월, 1년 이런 식으로 이제 네네네. 의무 보유 확약을 걸거든요. 그래서 그 기간별 예측 가능한 매도 물량들을 계산을 하고 있어야 돼요. 그걸 이제 속된 말로 오버행 이슈라고 하거든요. 오버행 이슈. 물량 부담. 그래서 그거는 조금 알고는 있어요. 물론 펀더멘탈만 보는 투자자라면 그거 신경 안 써도 되겠지만